안녕하세요, 봉익수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소식까지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창원 콘서트 성공했다, 못 성공했다 이렇게 눈물 지으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또 성공해서 행복해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방역 지침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서 서울 콘서트와 부산 콘서트, 또 타 지역에서도 충분히 추가 일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아마 남아있는 콘서트 일정 분명히 대다수의 분들이 10월에 콘서트에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또 피켓팅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될 이야기 한번 전달해 드릴 건데, 자, 어제 올라왔던 오늘 피켓팅을 벌써 예상이라도 했던 걸까요? 이 영광의 콘서트 예매 영상이 인기 급상승 동영상 탑2를 차지했습니다. 히어로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요, 기본적으로 탑3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유튜브 내에서의 파워가 막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일 오후 9시 유튜브 기준으로 인기 급상승 동영상 2위에 이미 진작에 올라가서 계속하여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히어로가 임영광의 모습으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나아가 오늘 있었던 피켓팅까지, 또 앞으로 있을 피켓팅까지 많은 부분을 자신이 직접 위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못 본 사람 없게 해달라, 다 보게 해달라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 하나에도 수많은 팬분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 히어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조성진의 이슈 후라고 해서 임영웅 음악과 스토리의 이상적인 조합, 가치 창조 스토리텔링의 모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쭉 내려보면요, 가수 임영웅이 대학가 미디어 컨텐츠 분야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수업에 등장한다는 거죠. 바로 명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또 연세대학교의 교수를 맡고 계신 이 박지혜 님이 연세대학교 미디어 컨텐츠 관련 가치 창조 스토리텔링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가수 임영웅을 꼽아서 눈길을 끌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용을 살펴보니 이 박지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수업 중에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벤치마킹 관련 수업을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는 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엔 우리 히어로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독일에서 태어났던 이 박지혜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유럽의 각종 콩쿠르에서 두각을 이미 드러냈고, 카를스루에 있는 국립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또한 이 미돌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올린 연주자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음악 이외에도 세계 최초로 AI 퍼포머로 활동을 또 했으며, 인공지능 퍼포머죠. 또 한국 최초로 테드라고 정말 유명한 이 미국의 강의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강연을 하여 월드 스피처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테드는 빌 게이츠, 빌 클린턴, 역대 노벨상 수상자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강연자로 나오는 세계 최고의 강연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에 등장했던 이 박지혜 교수님이 우리 히어로의 이야기를 연세대 강의 중에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박지혜 교수님은 평창 동계올림픽,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공식 홍보대사까지 역임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엄청난 분이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가장 밝은 빛 아래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이야기처럼 업계의 주류 장르에 가린 클래식, 이 클래식의 비주류의 인기에 대해서 트롯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석 연휴에 이 박지혜 교수님이 트롯과 비슷한 이 클래식의 비주류에서 오는 상실감이 컸는데,
생전 TV를 보지 않던 이 교수님의 어머니가 나흘 동안 밤낮 없이 TV 앞에 있는 걸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재희 교수 어머니 또한 바이올리니스로 이 민간 오케스트라를 처음 설립하여 클래식 발전에 큰 공헌을 했던 분인데 이 트롯과 굉장히 거리가 먼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어머니가 며칠 내내 TV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히어로 때문이었다라고 나타나 있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임영웅을 보며 박지희 교수의 어머니는 단 하루도 임영웅 얘기 없이 넘어가는 날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지희 교수님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죠. 그러면서 수십 년간 궁핍하게 살아오며 군고구마 장사까지 하던 임영웅의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명 가수로 누구에게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하고 또 불러주는 것은 어디든지 달려가던 그의 어려웠던 나날은 미스터 트롯에서 시청자에게 뜨거운 공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박재희 교수님이 영님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란 이름의 초고속 랜선, 그러니까 공감력이라고 하죠. 이 공감력을 통해서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아주 열렬한 영님의 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스토리텔링이 예술가에게 굉장히 좋은데 이 해당 아티스트가 결과물을 내놓을 때 대중은 더 이상 그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스토리와 함께 교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낸 결과물에 대해 함께 교감하고 이 교감을 나누는 그 행위 자체를 즐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티스트에 대한 가치평가가 단순한 결과물에 대한 점수가 아니라 공감을 통한 가치로 재창조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라는 건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과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마치 아무런 기능이 없는 이 바이올린에 단지 18세기 엄청난 명문 가문에서 만든 악기라는 이유로 강남의 건물만큼의 수십억에 달하는 가격이 형성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히어로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답답하게 집에 있으며 코로나에 힘들어했던 수많은 세대에게 음악으로 힐링을 주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스토리텔링을 줌으로써 수많은 세대가 임영웅과 함께 울고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회복되자 임영웅 콘서트를 예약하기 위해 티켓 전쟁을 이룬 이들에게 이러한 전쟁은 충분히 감내할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암흑 같던 코로나 기간 동안 밝은 빛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임영웅에겐 더 이상 다른 아티스트와 비교 대상이 못 된다고 합니다. 비교 불가란 얘기죠. 미스터 트롯에선 사실상 매우 많은 융합작용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트로트를 하면 생각나는 그 특정 틀을 깨고 남녀노소를 트롯 열풍에 휩싸이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며 봉춤, 탭댄스, 그리고 댄스 군무, 또 기존 출연자들 자체도 클래식, 성악가 출신, 또 다양한 최연소 출연자,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국민 예능의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임영웅의 실패담, 눈물 젖은 회상신, 어머니의 고생 등과 같은 스토리텔링이 없었다면 지금의 가치가 있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술가 고흐의 예를 듭니다. 고흐는 생전 단 한 점의 그림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돈 30달러죠. 단돈 30달러면요. 1달러가 지금 환율로 1200원이 조금 넘으니까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친구의 누나에게 강매하다시피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후 이 고흐가 그렸던 그림은 경매에서 950억 원으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사후에 누군가는 3년 동안 각종 출판사를 찾아 헤매며 고흐라는 한 화가가 자신의 작품 하나하나를 얼마나 뼈아픈 고통 속에 삶을 갈아 넣어서 완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생전 편지들이
책으로 출판이 됐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출판되지 않았다면 대중들이 과연 이 고통스러웠던 삶, 스토리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950억이라는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임영웅의 이 성공적인 사례는 그 자신의 탁월한 음악적 역량뿐만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감동적인 발자취, 즉 가치 창조를 일으키는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죠. 지금 이 내용만으로도 1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이 정말 저명하다고 할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최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고 연세대에서 강의를 할 정도의 높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박지 교수님도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인생 자체에 큰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의 음악적 재능과 노력이 혼합되면서 지금의 팬들은 임영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함께 그 가치를 재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30달러에 판매됐던 고흐의 그림이 사후 950억 원이 됐던 이유처럼 말이죠. 우리 히어로의 음악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가히 평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곤 합니다. 지금 이 가요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대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 바로 히어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우리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를 문화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그 이유는 서태지의 음악적 재능도 물론 훌륭했지만 그가 시도했던 결과물들, 그러니까 가요계의 대혁변을 일으켰던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요, 지금 트롯에서 출발했지만 대중음악의 흐름 판도를 다시 한번 뒤바꾸며 세계 진출을 하게 되었을 때 세계적인 팝 문화까지 뒤흔들 수 있는 정말 국보급의 가수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문 분야, 정말 유명하고 저명하고 전문가로서 최고의 위치를 이룬 다른 분야의 인물들이 히어로를 극찬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티들은 헛소리를 하죠. 고평가됐다. 말도 안 된다. 거품이다. 전문가들은 고평가를 하고 비전문가들은 악플을 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그리고 그 악플을 내는 인원들보다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호감적이고 응원하는 인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그만큼 히어로라는 가수가 왜 슈퍼스타인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늘 마지막 영상 내용 조금 공감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소식도 이토록 팩트에 근거해서 신나는 소식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